네,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경북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 황인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교수님들 관심 좀 많으실 텐데요. 새 대학에서 교수법 혁신과 한 개의 대학에서 산학협력 혁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한영대학교 교수학습 혁신센터장 정미라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 한영대학교 교수학습 혁신센터장 정미라입니다. 이번 그 혁신 지원 사업의 2주기에 교수법 개선의 그 키워드가 좀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그 팀의 3+ 하이브리드 수업 모델 개발을 우리 한영대학교만의 모델 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2022년도에 정말 열심히 교직원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부분에서 먼저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간단하게 먼저 마음을 조금 열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신조어들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2000년도에는 웰빙이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다음에 2010년에는 우리가 힐링, 머리를 좀 식혀볼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2017년에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에서 욜로족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은 소소한 부분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는 일과 삶을 균형을 이루자라는 부분에 워라벨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부각이 되다가 최근에 2022년에는 우리가 워라블 시대에서 우리가 워크 라이프 블렌딩을 해서 일과 삶을 적절히 섞어가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끝부분에 했지만 우리는 일부분에서도 놓칠 수 없고 행복도 붙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의 캐리어도 쌓아야 되고 나의 친구 관계 그다음에 시간 관리 나의 가족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있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들께서 워라블을 즐기면서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저희 한영대학교는 WJYU 우리가 중장기 발전 계획 비전 2030을 통해서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이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들이 다 발표해 주셨지만 특히 우리가 치창업 부분에서 다양하게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면서 교직원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따라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 한영대학교도 최근에 우리가 인근 대학에서 신입생 충원율도 그리고 취업률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그 HYU 중장기 발전 계획의 비전 2030에 따라서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학 중점 특성화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HYU 우리가 비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한영대학교 혁신 지원 사업의 연계성을 이루었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수학습 부분에서는 세부 내용의 학생 토탈 케어 서비스 활성화 부분에서 학생 역량의 에스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교수 역량 부분의 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생 지원 부분에서 에스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항상 이전에는 우리가 아웃풋 그래서 산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성과 중심으로 아웃풋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몇 건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성과를 거뒀어 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집니다. 이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SMAP 학습 지원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질적으로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세팅했고요. 조금 이제 궁금하실 건데 우리가 SMAP 부분에는 스튜던트에서 우리가 항상 단계성과 체계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의 모티베이션의 1단계와 어빌리티 우리가 역량을 이뤄가는 2단계 그리고 퍼포먼스 성과를 이루자라는 3단계에서 스튜던트 맵
우리가 학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동함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학습 지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수법 개선을 위해서 팀의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합니다. 팀의 프로그램의 교수 역량 부분에서도 우리가 티처, 가르치는 부분에 맵 프로그램에 진행되는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모티베이션, 어빌리티, 퍼포먼스로 이루어졌고 이전에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교수님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을 가동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교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건 굉장히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교수학습 혁신센터장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를 성과를 이뤄볼까라는 생각을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라는 부분이 있고 또 업적평가에서 당연히 가산점의 점수를 부여하지만 참여율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를 내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룹별로 해서 뭔가를 도출하자라는 부분에서 모티베이션 부분에서는 3년 미만 교수님들이 그룹이 이루어졌고요. 어빌리티 부분에서는 3년에서 우리가 8년, 3년 미만은 모티베이션, 3년에서 8년은 우리가 어빌리티, 그다음에 9년 이상은 저희가 이제 부교수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룹핑을 하였고 아무래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각 리더, 반장이 되는 교수님들께서 그룹별로 해서 좀 리더를 하게 해줬고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업적평가에는 점수를 부여하였고 자,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제가 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점심을 먹고 한 40분 정도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을 활용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효과를 거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왠지 교수님들이 모입시다라고 하면은 공부합시다라고 하면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룹 톡을 이렇게 했을 때 잠깐 저희들 그 화상회의실로 모여주셔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티타임 가지시게요 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 그리고 다음에 프로그램에는 언제 모일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각 리더 교수님들이 그룹을 해서 사진에서 이렇게 지금 잠깐 보여줬지만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일단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차 한 잔 마신다. 그럼을 통해서 각 리더 교수님이 그때그때에 주어지는 상황 내용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각 리더별로 이렇게 모였을 때 이 교수님들의 프로그램마다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눈 부분에서 도출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룹별로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단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번 주에 언제 진행이 됩니다라는 것을 계속 리더 교수님들이 올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센터장한테 이날 내가 출장이 있습니다라고 꼭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같이 그룹으로 모였는데 다른 교수님이 좀 늦게 모여요. 그러면은 그 다른 교수님이 전화를 해서 지금 다 모였는데 왜 안 오냐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로 이끌어주면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서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했던 부분에 굉장히 알찬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한 교수님들이 40여 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모임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항상 모임을 가질 때는 간단하게 차와 다과를 준비했던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교수님들이 뭐 드시는 부분에서도 좀 만족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수법 개선이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항상 느낀 건데 수업 시간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 반에 저는 간호학 교수이기 때문에 한 반에 막 50명씩 이제 분반돼서 뭐 40명 이렇게 되지만 많은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5, 60명씩 이렇게 놓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친구들이 듣고 이해를 하는지 아니면은 뻔히 눈앞에 보입니다. 딴짓을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굉장히 거슬리긴 하지만 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국가고시 교과목이다 보니까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그 보도자료에서 갖고 왔듯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서 이렇게 자는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잠자는 교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2020년, 21년에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교수님들이 급변하는 이 수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교육 변화는 너무너무 급변하게 코로나와 상관없이 변화되는 상황에 있고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정보통신에서 우리가 ICT 융합을 해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AI, ICT, IoT, 5G,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다양하게 우리가 빅데이터, AR, VR 이미 자리에서 너무너무 나기는 메타버스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도 강의했지만 우리가 AI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2015년도만 해도 우리가 빅데이터,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딥러닝, 그다음에 IBM 왓슨 인공지능 의사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2019년에 가천대 길병원에서 인공지능 의사를 도입해서 인간 의사와 그 IBM 왓슨과 협업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간호사 부분에서도 이미 우리가 인공지능 간호사를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인간 능력 증강 인공지도에는 슈트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고 2025년에는 이제 스스로 사고하는 인공지능 이미 우리가 AI가 굉장히 다각도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현 시점에서 사고 능력을 가진 AI가 있다라 하면 이제 웬만한 기업에서는 우리가 AI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일자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업 방식도 혼합학습이라든지 협력학습, 그다음에 크로스 오버러닝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부각되는 게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든 뭐 이 상관없이 이 부분에서는 메타버스로 해서 굉장히 아직도 앞으로도 이게 부각이 될 건데 특히 메타 헬스케어를 제가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스마트 수술실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심장 판막 수술을 이 아시아 계통에서 우리가 원격으로 해서 지금 한 2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최첨단인 건 이미 이제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하면서 이미 스마트 수술실 하면서 기본 의사들이 하면서 많은 기기들이 이렇게 설치되면서 메타버스로 해서 이렇게 수술실을 생중계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잠깐 언급한다면 임상 연수라든지 산업체 연수 부분을 또 좀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또 임상 연수를 다녀온 교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지금 윗지방에 있는 우리가 3차 병원급에서는 이미 센터장 죄송하지만 발표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본론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의료계 부분에서 지금 메타버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것 또한 수업 부분에서 발빠르게 그래서 지금 아래 부분에 우리가 머리 부분에 스컬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지시하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미 각 조각 부분들을 우리가 VR이라든지 AR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19 이후에 요구되는 교육 미래에서는 굉장히 MZ세대들이 요구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부분에서 부각이 되었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우리가 태블릿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수업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교수법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꺼리는 게 뭐냐면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해서 안 그래도 강의 수업하는데 힘든데 이 다양한 교수법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꺼려하는데 지금 교수법 개선 부분에서는 다양한 교수법이 굉장히 요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블렌드러닝이라든지 하브루타, 그다음에 뭐 PBL, 캡스톤 디자인, 찬반 토론, TBL, CBL, 블렌드러닝, 플립러닝 이런 부분이 다양한 교수법이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 피라미드는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냥 강의만 듣는 거는 5% 기억이 남는데 누군가를 가리킨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90%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부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영대학교에만의 수업 모델을 개발하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블렌드 러닝, 플립 러닝, 그 다음에 하브리타 기존에 했던 부분에 플러스를 가미했습니다. 플러스라 함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에 우리가 에듀테크라든지 IT를 기반한 내용들을 했고요. 그래서 블렌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년 미만 교수님들이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부분을 짤강을 동영상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수업 컨설팅, 그래서 우리가 컨설턴트를 모시고 개별로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티칭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립러닝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대학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비대면 이전에서도 우리가 플립러닝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플러스에서 하이브리드를 가미했습니다. 하이브리드라 함은 우리가 다양하게 플립러닝에 블렌드러닝을 같이 믹스할 수 있고 다른 교수법을 믹스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했었고요. 하브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진행했는데 이미 우리가 친구가 5가지 하브리타가 있는데 이미 저희들은 그냥 전문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교수법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수증과 그리고 따로 이렇게 하브리타 전문가 과정을 라이센스를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법이 저는 한 3년 정도 이 하브리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 교과목에서 친구 가르치기 하브를 통해서 대면은 이루어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IT를 가미한 에듀테크를 가미해서 페이스톡을 통해서 친구와 친구 간에 페이스톡을 통해서 가리키는 그런 내용의 에듀테크를 가미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양 과목으로는 스마트 헬스케어 교재를 발간해서 이 부분이 처음에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 이 수업 시간에 제페토라든지 이프랜드, 게드타운 이런 부분에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교수님 우리는 이제 캠프를 갖고 해요. 여기 들어오세요. 또 어떤 친구는 저희들 생일 파티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 공간에서 수업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메탈버스로 해서 박문간호의 우리 핵심 술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햅틱 기술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을 현장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3+ 하이브리드 수업 모델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플러스가 가미된 에듀테크 기반이 들었고 올해는 이제 이 개발된 모델을 가서 각 그룹별로 해서 교수님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3 CES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 IT 박람회에서 여기에서 테마가 되었던 것이 5개 중에서 여전히 메탈버스가 굉장히 부각되더라라는 부분에서 제가 CS 내용을 가지고 왔고 우리나라가 23개가 혁신상을 받았는데 무려 12개의 우리가 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메타버스는 부각이 되고 있고 저희 한영대학교만의 3+ 하이브리드 수업 모델 개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T맵, S맵에 대한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블렌디드 러닝도 어렵고 플립드 러닝도 어렵고 또 하브라트도 어려운데 이 세 가지를 다 엮어서 3 플러스 하이브리드 수업 모델을 개발하셔서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 수업에 이렇게 한 과목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건 무리이고요. 그룹별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블렌드 러닝이 플러스다. 그러면은 에듀테크 IT가 가미된 교수님이 시행을 하고 또 어떤 그 계열에서는 플립 러닝 뭐 플러스를 가미해서 해서 지금 3개의 플러스를 올 한 해에 적용해 보고 그다음에 차년도에는 다른 한 가지를 더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4 플러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지금 수업이 그러면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각 교과목의 전경 교과목에서 분리돼서 이렇게 나눠짐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계열별로 학과별로 이렇게 모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엮으려고 하고 차년도에 더 플러스를 이렇게 해볼 경향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 참여도 어렵지만 교수님들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룹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누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누시게 되는 목적, 이유가 근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센터장이 되기 전에 올해 센터장이 있는데 작년에 교수학습센터에서 파파 죽겠는데 뭐 있습니다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센터장이 되고 나서 수요 조사를 하면서 조금 어떻게 하면은 질적으로 상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더 개선해 볼까라는 것을 수요 조사했더니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이렇게 그 특강식밖에 되지 않는다. 그룹으로 우리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더 이게 질적으로 낫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했더니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